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정진 저자의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라이프 코치인 정진 코치의 코칭 이야기를 소재웅 작가가 인터뷰하면서 풀어 쓴 책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코칭을 진행하면서 정진 코치만의 코칭에 대한 정의, 철학, 사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칭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기는 하지만 굳이 코칭이 아니어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과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 상대방을 있는 그 자체로 인정해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코칭의 기본은 경청과 적절한 질문, 그리고 기다리기라고 합니다. 총 12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 이 책은 경청에 대한 물음으로 책을 시작하며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코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 코치의 사례들을 꺼내고 유튜브로 코칭을 진행하는 것을 도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정진 코치의 코치로서의 비전과 목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코치가 아니어도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고 들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잘 들어준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것,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답을 알려주려고 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말이 맞다고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답을 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질문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경청에서 좋은 질문이 나온다고도 하는데요. 먼저 좋은 경청을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다 모른다는 것과 듣는 사람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진 코치는 코칭을 보물찾기라고 합니다. 존재만으로도 보물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보물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정리했는데요. 코칭 철학은 누구나 자기 안에 답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찾기를 원하며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청과 질문이 코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 엑스맨에서 엑스맨들이 자기의 능력을 보고 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진 코치는 엑스맨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다루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코칭을 받는 사람들이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이끌어내주는 것이 코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칭도 바뀌고자 하는 사람이 코칭을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 책에서는 성장을 3가지 차원으로 나눕니다. 감정을 다루는 능력의 성장,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성장, 실행 습관을 갖는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감정을 다루는 능력의 성장은 자기가 마음이 아픈 것, 다른 사람이 힘들 때 함께 힘들어 해주는 것인 공감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자기가 누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습관을 통해서 자신이 설정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코칭에서 말하는 성장과 발전에 대한 의지라고 합니다. 정진 코치는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코치의 길을 걸었다고 하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목회와 기독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배제하더라도 충분히 코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코치가 가져야 하는 마인드는 너무나 많고 방대하지만 타인에 대한 이타심, 기여하려는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타심과 기여하려는 마음, 자신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꼭 종교 안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을 잘 잡는 사람들이 코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중에서 상대방의 인생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장을 위한 배움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데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실수하고 못하는 부분을 부모가 대신 해줘 버린다면 그 공간을 자녀가 아닌 부모가 채워나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공간을 자녀가 혼자서 채워나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경청을 해야 하며 이는 코칭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을 보면서 교육심리학자 비고츠키의 비계 설정, 근접 발달 영역이 떠올랐는데요. 멘토, 부모, 교사가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를 설정해 주어서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단 교육과 코칭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해주어야 합니다. 코칭을 하는 사람들 역시 코칭을 받고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신적인 관리와 육체적인 관리가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야기 중에서 와닿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치로서 식상함을 물었을 때의 답으로 정진 코치가 말한 답이었는데 근본적으로 경험한 환경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결국 그는 인간에 대한 심리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부모가 부정적인 환경을 계속 만들었다면 당연히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심리 상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지금을 살아야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얼핏 들은 내용이지만 상담과 심리치료는 사람의 마이너스 상태에서 제로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하면 코칭은 제로 상태에서 플러스 상태로 올리는 것이라고 책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어제까지 만약 마이너스 상태였다면 오늘 제로 상태가 되어서 오늘을 충분히 누리면 내일은 플러스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진정 현재를 사는 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가는 것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사람이 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는 변화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코칭이 그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코칭이 더욱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연습을 하루 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상대가 압니다. 사흘을 안 하면 전부가 안다고 하는데요. 코칭도 마찬가지라고 하며 코치들은 특히나 자신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성장하고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코칭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치가 어떤 의식 수준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코치가 현재 충만하게 있는지가 전부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코치뿐 아니라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떻게 발전하려고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결국 자신이 일하는 것들이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직업에 맞는 페르소나를, 집에서는 부모의 페르소나를, 때로는 아들, 딸로서의 페르소나를 적절하게 가지는 것이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자신의 페르소나를 상황에 맞추어 빠르게 바꾸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며 상황에 제대로 페르소나를 맞추지 못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면서 힘을 주는 것보다 힘을 빼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노력 금지, 노력 중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때는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춤을 잘 추는 고수들은 오히려 몸에 힘을 빼고 음악에 몸을 맡길 때 춤을 더 잘 춘다고 합니다. 스스로 오르기 위해서 계속 힘만 주었다면 잠시 몸을 풀고 기다리는 시기를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진 코치는 좋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루틴을 이겨내며 자신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꿈이 없었다는 것에는 안타깝다고 합니다. 왜 하는지를 빼먹고 그들이 진행했다는 것인데 그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 꿈이나 목표 이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스카이캐슬 또는 펜트하우스와 같은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많이 호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 중 부모의 자존감의 수치가 정확하게 자녀의 자존감의 수치와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존감을 높여야 하며 남들과의 비교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순 없겠지만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그만두어도 됩니다. 남들과 비교한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남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에 자기가 무슨 삶을 살고 있을지를 생각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코칭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도 나오지만 1대1 코칭은 만만치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혼자서 20년 후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를 생각하고 현재를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에서 실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코칭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무엇을 잘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대한민국에서는 코칭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인들은 라이프 코치가 한 명쯤 있는 것이 당연한 만큼 우리나라도 멘토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지만 라이프 코치가 굳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항상 존재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정진 코치의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